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익을 말하다에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함지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코스피가 조금 이제 반등을 해줬죠. 네, 코스닥도 조금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일단 올라가고 있는 이 장세가 이제 앞으로 10월 혹은 11월, 12월까지 이제 산타랠리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여쭤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상승 출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아직은 시작이 아니다,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은 뭐 의견은 분분합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현재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은 정확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현 시장 상황을 같이 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나가야 될지 같이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요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코인이 이제 재차 2차 상승의 본격적인 시작이냐,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에 약간은 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가, 그런 이제 의문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자,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또 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영문에 있는 오늘 수급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같이 가져와 봤어요. 자, 근데 오늘 코스피를 일단 좀 볼 건데, 일단은 오늘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전부 순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6,900억 정도 팔았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980억 정도 오늘 금액을 팔아치웠습니다. 자, 반대로 순매수 같은 경우는 LG화학을 오늘 1,70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있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620억 정도 샀다는 얘기예요. 그죠? 620억도 샀고, 그다음에 코덱스 인버스도 196억 정도를 기관이 샀습니다. 자,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반대로 뒤집어서, 그죠?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것에 배팅하는 게 바로 인버스입니다. 자, 근데 인버스를 620억 그리고 170억 정도로 샀다는 얘기는, 그죠?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을 그래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 그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왜냐면 수급이 거짓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기관들은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 둘 다 팔았고, 그다음에 일단 인버스, 그죠? 일단 코덱스 200 인버스를 일단 620억, 그다음에 코덱스 인버스를 196억 정도를 일단 선물 지수는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은 약간은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렇게 막 떨어지는 것에 배팅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여기서 여러분들 갑자기 급등이 나오게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숏 스퀴즈라는 게 있습니다. 숏 스퀴즈가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매도나 하락 방향으로 배팅을 했을 때 갑자기 이제 큰 금액의 매수로 들어오게 되면요, 어차피 주식이나 코인이나 선물이나 똑같이 매수와 매도자의 그런 싸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매수자와 매도자의 그런 경쟁의 그런 치열한 흔적의 결과가 바로 차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만약에 매수자가 매도자를 압도한다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매도자가 압도돼 버린다고 하면은 그저 올라가는 것이고, 매도자가 매수를 압도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일단은 코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일단 620억 정도 인버스가 일단 구매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기관들은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같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차트를 제가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일단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 2,944포인트, 그러니까 3,000포인트를 깼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3,000이 약간 라운드 피겨 그 부분이기 때문에 3,000이라는 지수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식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3,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지선 혹은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3,000포인트를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의 그 상승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3,000포인트가 뚫려서 아예 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가 또 하락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일단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는 일단 코스피가
현재 모든 이평선이 정배하는 상태에서 5일선, 11선, 21선의 이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힘이 응축됐다가 하락하는 힘이 좀 많이 세게 나왔다는 건데, 일단 저는 테크니컬 분석가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좀 보면서, 자, 음봉이 이렇게 지금 요 캔들만 제가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연속으로 이렇게 2연속으로 자, 주봉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즉 지금이 지난주에 추석도 꽤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석은 연휴기 때문에 장이 안 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3주 연속으로 빠졌다는 얘기는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하락장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하락장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진짜 길게 이어지면은 뭐 1년 이상 갈 수도 있고, 예전에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2018년도 11월, 그죠? 2018년도 2월 달, 그때도 거의 하락장이 1년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죠? 그런 하락장의 전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죠?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보냐면 매물대를 간단하게 분석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매물대를 분석해 보는데 일단은 과거에, 자, 여기 볼게요. 과거에 저항선이었던 부분이 있죠. 자, 과거에 저항선이었던 부분, 요 자리가, 그죠? 일단은 지지가 될지 안 될지는 보셔야 되는데 2,600포인트 정도까지 제가 맥시멈으로 여기까지 좀 열어두기는 할 겁니다. 여기까지 열어둘 건데, 일단 이번 주에 지금 수요일이니까 아직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이 남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양봉으로 마감되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떨어지지도 말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보합 상태만 유지해 준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주에는 좀 크게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그냥 음봉, 현재 2,944포인트니까 변동폭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것도 없고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없이 이 상태만 유지가 해준다고 한다면 아마 그래서 3,000포인트는 단기간에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 이 주봉상의 캔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제가 예전에 매산기법 알려드릴 때도 이제 설명드린 게 뭐냐면 캔들 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떤 캔들을 보던 간에 최소 캔들 3개, 연속으로 음봉이 3개가 떨어지면은 그 부분이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 추세의 연장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앞으로 나오는 거래량에 비례해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면요. 자, 전에 여기서 매도가 나왔던 9월 6일 날 있죠. 9월 6일 날 처음에 얼마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냐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했었죠. 한번. 자, 그 다음에 연속으로 양봉이 나왔는데 변동폭이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이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자리. 자, 이것도 여러분들 엄연히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도 산 형태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자, 중간중간에 양봉이 나왔던 거 빼버리고 그냥 음봉만 딱 봤을 때 매산 형태의 거래량이 나왔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자,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금 이 음봉의 시가가 2,998.17포인트니까 거의 3,000포인트가 되겠죠. 자, 만약에 다음 주에 여기서 이제 보합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3,000포인트, 그러니까 즉 주봉상으로 만약에 종가가 3,000포인트 위로 뚫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본격적인 상승 출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주, 즉 다음 주 금요일쯤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일주일 가까이 남았는데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이 되겠죠.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즉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안에 여기서 보합이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양봉이 끝나면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요 전에 그 음봉의 시가를 아예 종가로 뚫고 올라간다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 3,000포인트 있죠. 이 3,000포인트를 종가로 뚫지 못하고 계속 횡보 아니면 보합이거나 저항선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포인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진 못해요. 근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그 명확한 부분을 알 수가 있다. 근데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인버스랑 그다음에 뭐 인버스 레버리지가 좀 많이 개인들과
개인들보다는 이제 기관들이 많이 좀 이렇게 인버스를 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조금 불안한 요소긴 합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위태롭지는 않아요. 근데 다음 주쯤에는 조금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3,000포인트가 상승으로 돌파를 해주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환율 있잖아요. 그죠? 요즘 달러 환율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달러 환율과 코스피에도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거의 반의 상관관계를 좀 가진다.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200 지수 요거 일단 떨어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건 뭐냐면 바로 이제 달러 원 환율입니다. 달러 원 환율. 자, 달러 원 환율을 같이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추가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딱 봤을 때 거의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 반대로 달러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스피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아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달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달러가 더 이상 상승을 멈추고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런 반등의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딱 때렸어요. 그러면 그 순간 급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달러의 또 고점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거 변동성 차트로 제가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제가 변동성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 자, 일단 요걸 월봉으로 좀 제가 보도록 할게요. 월봉. 자, 월봉으로 보도록 할 건데 딱 봐도 여러분들 뭐가 지금 보이냐면은 딱 봐도 이 주봉 월봉 같은 경우는 요 지지선 있죠. 지지선. 요 자리가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는 해요. 자, 지금 저점에 1082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지지를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인 건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냐? 이 전고점까지는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1,300원까지는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평선의 지지만 받을 뿐이지 여기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일단 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자, 여기 고가는 이미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는 자 이미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요 자리 있죠. 제가 이거 색깔이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진하게 바꿔볼게요. 자, 여기 주봉을 지금 이탈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1185원 정도가 됩니다. 1185원 정도 되고 이 1185원을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저항받고 그죠? 저항받고 양봉으로 뚫었어요. 그럼 이게 종가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주 이 자리가 만약에 정확하게 지지가 되면서 또 올라간다면 코스피는 계속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자리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이 혹은 코스피가 또 새로운 반등의 그런 시그널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1193원 정도가 12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올라가진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뚫고 다시 하락으로 떨어져 주느냐 그거는 앞으로 시간 문제입니다.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조금 지켜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이 요즘에 또 이런 말이 너무나 많아요.
자, 제 2차의 그런 상승장이 또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제2의 불장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여기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차트를 이렇게 좀 켜놨잖아요, 그죠? 자, 주봉상으로 켜놨는데, 자, 전에 여기서 이제 4월 27일부터, 그죠? 그러니까 작년 4월 27일 날 이제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중국발 규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퍼드 뉴스가 나왔는 게 중국에서 채굴기를 금지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여기서 급락 나왔을 때는 뭐가 나왔었냐면 두 번째 악재는 뭐냐? 자, 암호화폐 자체 거래를 금지시키겠다. 중국에서 아예 불법적으로 막아버리겠다. 그런 규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앞으로의 규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엘살바도르 있잖아요. 엘살바도르 그 대통령이, 그죠? 비트코인을 제2의 법정 통화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 국민들한테 지금 2만 원인가 3만 원씩 이제 줬잖아요, 그죠? 코인으로. 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의 정말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가 성립이 되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액션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에 좀 공산국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근데 그런 국가들은 이미 여러분들 비트코인 자체를 합법적으로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근법이 내년 1월부터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여러분들 코인으로 수익을 내도 그게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트코인 자체를, 그죠?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펀드라든가 비트코인에 대한 뭐 그런 헤지 펀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이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2017년, 2018년도까지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자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급락 50%, 60% 이상 떨어지더라도, 그죠? 어차피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다. 이런 약간 진짜 말 그대로 투기, 그죠? 예전에 뭐 튤립 버블에 비교를 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지금은 이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막 태동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 개수가 2,300만 개로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뭐 금처럼 이제 딱 고정이 돼 있는 그런 개수가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무궁무진하게 이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 원래는 여러분들 어떻게 떨어졌어야 되냐면 자, 전고점을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자,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점 대비 거의 한 60% 정도 가까이 하락 조정이 나왔어요. 60% 정도 하락 조정이 나왔다. 자, 원래는 정말 많이 떨어져봐서 40% 조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조정을 보니까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다가, 그죠? 올라가다가 정말 천천히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무서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반등도 없이 쭉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쭉 하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자,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강한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선물이라는 그런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은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트코인 파생, 그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숏스퀴즈, 롱스퀴즈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추세선을 이었을 때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추세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저항을 받으면 자, 이렇게 지금 추세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삼각수렴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가 뚫리면 자, 밑으로 자, 그래도 한 2만 불 정도까지 조정을 줄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어요. 그때. 자, 근데 예상 외로 이렇게 추세선이 만들어지면서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엘리어트 파동의 5차 파동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1차, 3차는 끝났어요. 이미 1, 2, 3은 끝났고 4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5차 파동 시작이 아닌가. 5차 파동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5차 파동을 분석해 본다고 한다면 이 피보나치를 이어서 이게 1차 상승분이라고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전고점이 63,000불이고 거기에 1.618 라인까지 올라간다면 정확하게 10만 1,161불, 그러니까 거의 한 10만 불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비트코인 10만 불 간다, 10만 불 간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여러분들 이 삼각수렴 형태의 패턴을 깼다는 얘기는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여기 위에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전고점 63,000불까지 만약에 명확하게 매물 소화를 한번 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이제 요렇게 떨어질 거예요. 제 생각엔 이렇게 일단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좀 노란색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좀 진하게 자 바꿔볼게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아마 움직임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조정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조정 포인트는 자 만약에 10만 불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적어도 한 4만 불 정도까지는 조정을 줄 겁니다. 여기 밑에까지 떨어지는 않을 것 같고 4만 불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보합을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데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죠? 아직까지 상승은 제가 보기에 끝나진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다고 이제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 삼각수렴 형태의 패턴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유의미한 겁니다. 유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4월부터 6개월 정도 계속 그냥 횡보를 하다가 떨어졌으면 진작에 떨어졌어야 돼요. 떨어졌을 거면 진작에 2만 불, 15,000불까지 떨어졌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떨어질 때마다 지지받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마다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매물대가 소화가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의 이 5차 파동, 이 피보나치, 이 익스텐션을 통해서 10만 불, 이 자리까지는 아마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10만 4천 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차트 패턴만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자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거래량도 지금 이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판단할 수가 있냐면 자 제가 거래량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거래량을 추가하면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죠. 자, 급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떨어지는데 자, 보세요. 지금 잘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 지금 종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가 말고 꼬리 포함하지 않고 그냥 몸통에 그 종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가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여기랑 뭉뚱그려서 봤을 때 점점 더 내려가잖아요. 자, 내려가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 뭐가 있죠? 바로 몸통의 크기가 뭐하면 몸통의 크기가 줄어들면 하락하는 힘이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떨어질 때 이렇게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증가해서 여기까지는 솔직히 더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종가를 만들었을 때는 거래량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바로 매산 형태의 캔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점점 감소해요. 근데 가격은 어때요? 더 떨어졌죠? 이건 뭐냐? 그죠?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힘이 없다. 그만큼 반대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매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 있죠. 요 장대 음봉의 캔들 있잖아요. 이 음봉의 캔들 요거를 고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요 자리가 뭐가 되냐면 매물대가 됩니다. 즉 46,773불 정도가 정확한 저항 매물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항 매물대를 이렇게 뚫어내고요. 뚫어내고 자, 한 번에 뚫는 건 없습니다. 항상 N자형 되돌림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각수렴이 아래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추세가 하락 추세가 연장되는 건 맞지만 이 삼각수렴을 지지해 주면서 이렇게 N자형으로 되돌렸다는 얘기는 이 음봉의 이 매물대를 지금 다 뭐 했다? 소화시켰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자, 떨어진 거래량이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음봉이 지금 또 거래량이 양봉이 지금 증가했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주긴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종가로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종가로 그 다음 주에 전주를 이렇게 전고점을 뚫는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10만 불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보여드릴 것은 이제 Look into Bitcoin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 비트코인 인베스터 툴이라고 해서 자 2년 정도 자 이평선을 이제 수치화 가중치 시켜가지고 자 과거에는 이만큼 올라갔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자 2011년도에 이렇게 지금 밴드 빨간 색깔 위로 올라갔던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갔던 게 뭐냐면 반감기 이후에 급등이 나왔던, 자 반감기 이후에 급등이 나고 떨어지는 부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반감기 이후에 급등이 나왔던 부분, 반감기 이후에 급등이 나왔던 부분, 반감기 이후에 급등이 나왔던 부분. 자 2018년 이때가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인들을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이때거든요. 2018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들만 알았어요. 사실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고. 자, 근데 2018년도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 나와가지고, 그죠? 뭐 1시간 만에, 뭐 15분 만에 뭐 200억을 벌었다, 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가 바로 2018년도입니다. 그리고 한번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딱 봤을 때 이 빨간 색깔 라인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만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빨간색까지 못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10만 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할 수가 있다.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10만 불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버블 정도가 되는데 이 버블의 속도가 한 10만 불 조금 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만 5천 불에서 정말 많이 올라가면 11만 불 정도까지 고점을 찍고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거의 한 70% 정도의 확률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본격적인 5차 파동의 시작점이 아닐까. 왜냐하면 삼각수렴형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비트코인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알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올라가는 거 그렇다 쳐도 대부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2배 갈 때 알트코인 10배, 20배 가니까 대부분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왜 알트코인은 안 올라가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에이다 같은 거 있죠. 뭐 솔라나라든가 에이다 같은 그런 코인들인데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요게 지금 이제 8월 2일부터 전고점 뚫고 거의 한 8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때 거의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근데 지금은 약간 뭐 하고 있냐면 약간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게 부합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부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웬만한 중요한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을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어떻게 가격이 움직였는지 간단히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보게 되면 요게 일단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고, 자 일봉상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으로 좀 보는데, 자 요게 비트코인. 그 다음에 자 어때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자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면서 알트코인도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알트코인도 같이 올라가는데 아마 이 시점이 본격적인 매수 타점의 시작일 겁니다. 자, 이때가 26불이었어요. 26불. 그 다음에 자 거의 고점까지 한 600%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면 이제 이런 솔라나 같은 코인들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걸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현재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렇게 저항선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지지선도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지지선도 지금 이렇게 가속화 수선을 제가 좀 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실 분들이 뭐냐면 이거 본격적으로 지금 삼각수렴 형태에 이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코인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알트코인이 무조건 따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연관관계는 있어요. 근데 지금 솔라나가 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삼각수렴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떨어진다.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의 향방에 다 달렸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한다면 밑에까지 떨어질 거예요. 어디까지? 114불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줄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 110불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근데 이 자리가 지지선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한번 하락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고 일단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46%.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60% 정도 조정을 줬죠.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근데 알트코인 이 정도 조정은 뭐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뭐 추세가 이제 폭락하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일단 매수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쌓여있던 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제가 보기에는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시멈이 120불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오면 웬만하면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망한 코인이기 때문에 일단 좀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다 많이 하죠. 에이다. 자 카르다나라고 하는 에이다인데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요게 하락이 지금 이제 시작점 아니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또 왜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알트코인은 떨어지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이거 같은 일단 추세선만 좀 이어보도록 할게요. 추세선만 이렇게 이어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대략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 자 그러면 요걸 딱 가운데까지 온다고 했을 때 자 추세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중심선 있죠. 그러니까 요 라인이 바로 뭐가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됩니다. 자 과거에도 요 자리 그러니까 지지를 6번 해줬어요. 그 다음에 떨어지고 다시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또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지를 한번 줄 거예요. 이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이 삼각수렴 형태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거래량만 제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뭔가 종가상으로 떨어지는데 하락 거래량도 점점 줄고 있어요. 하락 거래량이 준다. 이 말은 뭐냐면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죠? 이게 진짜 힘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하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깨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2불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주고 이런 식으로 쌍바닥 이런 컵앤 핸들 형태의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이 에이다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에이다도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서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2불 정도 지지선이 일단 형성이 돼 있고 이 자리가 제가 무너지기 힘든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거 주봉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주봉상 일단 고점 대비 자 일단 요게 딱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요거 자체를 1차 파동 그죠? 요거 자체를 2차, 그 다음에 3차, 4차, 5차가 남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1차 파동은 자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엘리어트 파동이 좀 나와 있는데 3차 파동은 항상 1차 파동보다 좀 길게 나옵니다. 보통은. 근데 요거를 3차 파동이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거는 이게 3차 파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1차 파동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1차 파동이. 자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라갔고 3차 파동은 자 끽해봤자 2배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조금 더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게 1차 파동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요게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무조건 파동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해서 파동이 끝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올라가는 상승폭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카르다노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5불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고 에이다로 전고점을 뚫는다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그런 상승 슈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또 이렇게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성공적으로 올라가 주고 하락을 해준다. 그 다음에 에이다가 전고점이 3.16불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5불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있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칠리즈라는 코인도 있고 비트토렌트 뭐 엄청 많은데, 일단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항상 조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들 이 코인이 뭐 개인적인 유망도 물론 유망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자체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 순환 펌핑으로 계속 돌아야 알트코인도 같이 올라가 주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뭐가 알트코인이 못 올라간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알트코인이 떨어지는 건 최악입니다. 같이 떨어지는 건. 근데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알트코인이 떨어진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자금이 빠지면 당연히 순환매 장세로 이제 돌아오면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인 그 상승의 그런 시간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펌핑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요거를 좀 본다고 했을 때 1차, 2차 제가 보기엔 요거는 5차 파동까지 끝났고 1, A, B, 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정을 좀 줄 것 같아요.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매물대가 굉장히 세요. 이걸 좀 주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자, 하락 매물대가 정확하게 지금 요 자리. 그러니까 여기도 걸렸고요. 여기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걸렸고. 자, 이렇게 여기에 걸려 있는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즉 앞으로 한 2배, 3배, 5배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긴 하되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올라가서 급락이 한번 나오고 여기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오버 하락 슈팅. 그래야지만 숏스퀴즈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골이 깊어야 산이 깊어야 골이 깊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급락이 나와야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계단식으로 떨어진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그냥 떨어지는 거고요. 비트코인처럼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급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가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트토렌트. 그러니까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지지선인데 이 자리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오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추세선을 이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이어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저항선을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점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이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걸어둘 거냐면 스탑 로스를 걸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버틴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강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약간 하락 장세가 이어진다면 이것도 본격적인 또 상승세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돼요.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다른 알트코인이 올라간다. 그거는 단순하게 뭐다? 그냥 펌핑 코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마켓 메이커가 이제 시장을 조정하는 것 뿐이고 진짜 전반적인 그런 자금이 유입이 되려면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요. 선행으로. 그 다음에 자 이제 걔네들 신호를 주겠죠. 이제 따라오라고. 따라오면은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 준다면 이제 알트코인은 웬만하면 상승세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이 비트토렌트 스토캐스틱 이걸 좀 보면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자, 이 자리를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조스 많이 보십니다. 그죠? 테조스 많이 보시는데 일단 테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뚫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저항이 생겼는데 이 위에 있는 저항선 있죠. 여기를 뚫어주면서 저점이 높아져 줘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저항선에 갇혔어요. 근데 그렇다고 섣불리 숏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그죠?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섣불리 여러분들 숏 포지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숏 포지션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단타용으로만 들어가셔야지 이걸 장기적으로 들어가시면 한 번에 그냥 여러분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숏은 조금 제가 비추고요. 요 전고점을 뚫어낸다고 한다면 롱으로 여러분 레버리지 조금 타서 수익을 내시는 게 제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요렇게 지금 추세선이 형성이 됐고요. 지지선도 지금 요렇게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삼각수렴 형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자, 삼각수렴 형태. 그래서 요 자리가 뚫어준다면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2배 올라가면요. 알트코인은 10배, 20배 올라가니까 이렇게 10배, 2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이 미리 찾아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비트토렌트가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막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또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패턴은 지금 추세선을 일단 뚫었거든요. 주봉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정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고점까지 만약에 올라가는 몇 배 정도의 수익이냐, 거의 3배 이상의 수익이 되겠죠. 근데 가장 제가 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매물대가 많이 걸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소화하고 이렇게 떨어질 건지 아니면 전고점을 뚫을 건지. 제가 보기에 전고점을 뚫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 너무나 많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화시키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쌍고점 만들어 떨어질 건데 아직까지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3배 이상의 상승 여력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제가 또 볼 건데 일단은 뭐 매틱 네트워크 좀 이제 코인들이 많기는 많죠. 제가 이걸 바이낸스에서 갖고 온 건데 자, 트론 대표적인 중국 코인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수렴 형태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즉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 줘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이 지금 대표적인 알트코인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상승형 그런 횡보 구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수렴 형태의 패턴입니다. 지금 노란 색깔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걸 좀 색깔 좀 진하게 좀 해볼 건데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지지선이 올라가면서 이더리움이 뚫어준다면 이제 이더리움이 돌파가 된다. 그럼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알트코인의 대표 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웬만한 숨겨진 알트코인들의 떡상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많이 올라가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많은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일단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 리플이 이제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리플도 얼마 전까지 계속 이제 SEC에서 이제 계속 이제 뭐 분쟁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다 흐름이 삼각수렴 형태 패턴.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방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코인들이. 그래서 요 삼각수렴 형태만 뚫어낸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코인으로 최소 적게는 50%, 많게는 2배 이상 혹은 3배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가 있는 장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번 겨울에. 그래서 요걸 좀 잘 준비하고 계셨다가 추세선에 이탈했을 때 저점에 사서 한 2배, 3배 정도의 수익은 좀 간단하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몇십 배 이상 올라가는 코인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바이낸스나 대표적인 코인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코인의 호재까지는 좀 같이 보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비체인도 여러분들 많이 요즘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체인. 자, 비체인도 이것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쁘지 않게 봅니다. 비체인. 그래서 이것도 뚫리면 자, 전고점. 이거는 여러분들 그나마 좀 나은 게 뭐냐면 이 매물대 있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매물대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선 이탈하고 이렇게 안착만 시켜준다고 한다면 전고점은 그냥 뚫고 올라갈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이 피보나치 익스텐션까지 같이 본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 150% 정도의 상승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비체인이라는 코인이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요. 자,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한 방입니다. 마지막 한 방. 그러니까 이게 3차 파동처럼 그렇게 크게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죠?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방이 아직은 남았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그 마지막 한 방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한 방에 출발하고 남들이 와 코인으로 돈 벌었다 할 때 그때 마지막에 막샷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1월에서 12월 혹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쯤 여러분들 코인 사시면요 늦어요. 늦기 때문에 사실 거면 지금부터 조금씩 사모으셔야 된다. 손절 라인 잡아두시고. 그래서 지금 10월 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상승이 여러 개 남아있지 않나.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자 마지막 5차 파동의 상승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 2년 정도의 행복 기간이 또 올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뭐 코인이나 아니면 코스피 뭐 이렇게 뭐 선물 종목도 다 같이 분석해드리면서 단순하게 여러분들 제가 뭐 주식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익을 말하는 코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은 여러분들 뭐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다 통해서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도 많고 뭐 펀더멘탈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거의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80% 이상은 자 코인 차트만 분석만 잘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좀 지켜보셔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인지 그것도 다음 주에 같이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 방송 봐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